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이 벌써 시작부터 좀 이상합니다. 로그인은 컨트롤러를 안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컴피그 파일 있죠? 여기에 로그인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엔드 하고 뭐예요 이제? 폼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는 어디에요? 유저의 로그인으로 가면 나오고, 그리고 디폴트 석세스 URL 성공하면 여기로 가겠다. 이상하죠? 갑자기 이런 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 그냥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좀 저도 처음에 좀 이상한데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프로그래밍이 제일 잘하는 사람을 와도 이렇게 써야 돼요. 막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유저의 컨트롤러에 가서 이런 걸 만들게요. get 맵핑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 그리고 뭐래요? 여기로 가면 뭐가 나와야죠? 로그인 폼이 나와야죠. 그죠? 자, 얘가 이제 로그인 처리한다 해야 되나? 로그인 페이지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로그인 폼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얘 원래 쓰던 거랑. 로그인 폼 파일이 하나 있어야겠죠?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는데 로그인 폼을 다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요청 주소로 한번 가볼까요? 로그인으로 가면 아까 적은 이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건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유저의 로그인이죠? 유저의 로그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만든 이 파일이 딱 나옵니다. 근데 로그인은 정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그인을 아직 못해요. 여러분 저희 JPA 쿼리 메서드 했죠? 기억나시죠? 뭐 find by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걸로 이런 걸 만들게요. 옵셔널로 가져오죠. 이런 거 find by 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트 유저가 뭐예요? find by 유저 네임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얘는 뭐예요? 유저 네임으로 찾는 거죠. 사용자 아이디로. 여러분 이거 갑자기 왜 만들까요? 로그인 할 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있는 사용자가 없으면 이 로그인 회원 아닌 사람이 지금 로그인 하려는 거잖아요. 없으면. 그런 로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저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권한과 인증이란 인가와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가와 인증 두 개가 뭘까요? 인가와 인증 authorization과 authentication의 차이가 뭘까요? 인증. 그럼 인증이 됐다는 건 뭐죠? 인증이 된 사용자는 뭘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인가는 뭘까요? 인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사용자도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여기부터는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어. 이 authorization 이거를 설정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저에 이런 걸 만들게요. 유저에 클래스로
유저 롤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이넘이에요. 이넘이라는 자유형이 있어요. 얘는 약간 지금 설명 안 하고 이넘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가지 클래스랑 거의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드민이라는 애를 롤 어드민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롤 유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유저 롤 스트링 밸류 얘를 이제 밸류는 뭐예요? 밸류로 디스전 밸류는 근데 밸류가 있어야겠죠. 이걸 쓰려면 private string value 이거는 제 어드민이라고 호칭하면 얘는 내부적으로 롤 어드민이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라고 호칭하면 롤 유저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넘이라는 그냥 자료형이 있어요. 마치 그 리스트처럼. 자, 아무튼 그러면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저는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유저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 사용 방법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원래.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안에 만들자. 서비스 안에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다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달고 여기부터 사용 방법이라 했어요. 제가 required 여기서 컨스트럭처로 유저 리포지터리를 주입 받을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뭘 하냐 extend implement를 해줘요. 뭐를? 유저 details 서비스라는 애를 implement 해줍니다. 자, 근데 이게 에러가 왜 생기냐? 여러분, 임플리먼트 했을 때 클래스에서 에러가 생기면 뭐죠? 지금 추상 메소드가 몇 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1번에서 추상 메소드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꼭 구현을 해야 되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load user by user name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이렇게 쓰라고. 되게 어렵죠? 얘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줍니다. 그러고 뭐예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 로직을 구현하는 거예요. 옵셔널 사이트 유저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언더바 사이트 유저를 해놨네요. 이거 타입의 사이트 유저 언더바 사이트 유저는 뭐예요? 디스점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아까 만든 find by user name 함수를 유저 네임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저 네임은 갑자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 로그인 주소를 이걸로 쓰겠다고 선언을 해주면 컴피그 파일에서 얘가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여기로 넘겨요. 유저 네임을 얘가 내부적으로 이미 그렇게 다 구현을 해놨어요. 저희가 더 구현을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트 유저가 is present라면 뭐예요? is empty라면? is empty를 해놨네. 만약에 비어있으면 뭐예요? 이거? 이런 사용자 없다는 거죠. throw new user name not found exception 이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이거 보이죠? 스프링 시큐리티에 들어있는 이런 에러를 쓸 겁니다. 여기다 이제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쓸게요. 그 다음 만약 있으면 이거 아니면 여기서 안 걸러졌으면 뭐예요?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죠? 여기서 이제 사이트 유저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아까 뽑아온 이 옵션을 객체해서 get으로 객체 뽑아야죠. 그리고 이제 권한을 받을 건데 리스트 타입에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granted authority라는 이제 여기에 권한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authorites는 new array list 라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admin이라는 문자열과 이 유저 네임이 같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유저 네임이 admin이라면 뭐예요? authority에 넣어주는 거예요. new simple granted authority 타입의 매개 변수는 유저 롤에 아까 만들어놓은 인원 타입의 admin으로 가져오면 얘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뭐예요? 롤 admin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인원 타입에서 값을 꺼낼 때는 get value로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갑자기 어렵죠? 여러분 참고로 이건 세션 인증인데 이건 쉬운 편이에요. 나중에 토큰 인증이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authorities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 이렇게 쓰는갑다 하면 돼요. 그냥 유저 롤에 뭐예요? 아까 뭐라 만들었지? 유저로 만들었네? 유저.get value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권한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리스트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return new 유저에다가 이제 site user.get user name. 이 유저는 뭐냐면 이 유저는 보이죠? 이 스프링 시큐리티가 들고 있는 유저예요. 이 사이트 유저의 get user name이랑 사이트 유저의 get password 그리고 authority 이걸 집어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인증이 돼요. 이렇게 받아가면 시큐리티가 인증을 얘 권한은 이거고 유저 네임은 이거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 들어가냐? 얘가 스프링 시큐리티 고유 영역인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곳에 잡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곳에 유저 디테일스라는 객체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둔 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규칙이 집약되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어렵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다의 개념이 살짝 다르죠. 이제 이미 쓰고 있던 거를 인수인계 받는 느낌이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지 이렇게까지 이제 그냥 이게 원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시큐리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받아야 되는 거랑 무조건 이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을 이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얘가 무조건 유저 타입에 이걸 반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뭐 조금 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걸 적어놨거든요. 어디에다 적어놨지? 시큐리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잠깐만 영상을 정지하고 제가 찾아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히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적어놨네요 다행히. 자 세션 공간이 있죠. 세션 공간 이 세션 공간 안에 스프링 시큐리티 고유 영역인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영역이 생겨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스프링 시큐리티 전용 세션 구역이에요. 얘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오브젝트가 정해져 있는데 얘 오브젝트 들어갈 수 있는 이 오브젝트의 타입이 뭐냐면 자, 이 오브젝트의 타입이 뭐냐면 authentication이라는 객체 타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는. 근데 유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authentication 안에 유저 정보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유저의 타입은 이 안에 유저가 들어가는데 얘 타입이
유저 디테일스 타입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션에 유저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스프링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뭐 유저 get 유저 네임 하면 유저 네임이 갑자기 꺼내져요. 지금 로그인 된 사람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시큐리티 컴피그에 가서 인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증 정보를 보내준 거고, 어센티케이션 매니저 얘한테 인증을 시키라고 해야 돼. 시큐리티 컴피그 가서,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하면 돼요? required 여기도 컨스트럭처 하고, 뭘 받을 거냐면 아까 열심히 만들어준 private final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얘를 이제 주입 받을 거예요. 아까는 이제 로직 짠 거고, 이제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빈으로 주입을 해줍니다. 뭐라고? public authentication manager 얘한테 보내요. 얘는 뭔가 주입 받는데 authentication configuration 얘를 주입 받아요. 아무튼 그리고 throw exception 를 해줘야 된다네요. 이건 뭐. 자, 그리고 얘가 리턴을 뭘 해야 되냐면 authentication configuration에 get authentication manager를 리턴하면 돼요. 얘가 이제 아무튼 뭔가 이런 걸 리턴해야 돼요. 얘가 이제 빈으로 등록했다는 건 뭐예요? 이 패스워드 인코더처럼 어디선가 이 authentication manager를 쓰면 이거를 주입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바에, 그러니까 잠깐만 어디지? 네이버 바가 어디 달렸지?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에 달렸죠? 이 로그인 링크를 바꿔야죠. 어디로? 유저의 로그인으로 thref를 유저의 로그인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얘가 조금 달라야 돼요. 뭐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걸 빼먹었어요. 네, 얘가 로그인을 안 됐을 때는 로그인으로 나오는데 로그인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로직을 달아주면 돼요. 이건 어차피 리액터로 처리할 때 제가 다시 달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프론트 부분. 그리고 어차피 이미 했죠? 그 리콜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대충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로그인 해볼게요. 자, 유저 정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저가 다 날아갔네요. 크리에이트로 안 바꿨나? 크리에이트 얘를 좀 빼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면 회원가입부터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유저의 1234 유저의 test.com으로 해볼게요. 회원가입 잘 되죠? 왜 안 돼? 에러가 안 나오네. 아, 이게 이따 나오나? 이미 들어있네요. 자, 로그인을 해볼게요. 유저의 1234였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로그인을 어디다 쓸 수 있냐? 아까 썼던 이 스프링 컴피그 여기 있죠? 여기다 이제 뭐 인증된 유저만, 이거 어떻게 쓰더라? 엔드가 아니라 좀 엔드 한 다음에 어소리제이션 리퀘스트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인증을 걸 수 있어요. 로그인 된 유저만, 권한을 어드민으로 들고 있는 유저만 해당 URL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걸면 돼요? 이 질문 등록하기 페이지는 로그인된 유저만, 그리고 수정, 만약에 내 권한이 어드민이라면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글을 다 수정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로그인 로직을 처음 하고 나면 왜 갑자기 로그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 사용법이라 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걸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생각에 신입이 막 그렇게까지 외워가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를 통과해서 얘가 이거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넣어져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 된다 라는 거를 한번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